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람이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 1학년 재수할 무렵 이 무렵에는 있었어요. 야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야학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더욱더 마음에 더 뭉클하게 와닿았습니다. 썸네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일터의 죽음을 끝내겠다. 외신도 감동한 이재명의 다짐입니다. 예, 일터의 죽음. 그렇죠. 예, 요즘처럼 이 일터의 죽음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을 때도 좀 드문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쿠팡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 포스코, 또 SPC인가는 빵집. SPC도 있었고, 최근에 울산 화력발전소. 꼭 보면 사고가 나는 데서 사고가 나요. 네. 화력발전소도 보면 꼭 사고가 나는 곳, 포스코도 꼭 사고가 나는 곳. 사실 그런데 거기가 다 좋은 직장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네. 한전도 그렇고 포스코도 네. 그렇고. 그리고 쿠팡도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지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다룬 건 아닙니다. 근데 로이터 통신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차이나 모닝포스트 맞죠? 네, 사우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이 로이터 기사를 그대로 이렇게 다 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 제목에서 되게 뭉클하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기사 제목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South Korea's new president endured as a child laborer, 그러니까 그 노동자, laborer, 그러니까 노동자였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노동 현장에서 다쳤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죽음의 일터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racks down,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on workplace of death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제목들이 이제 그대로 가져간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as a child laborer 이렇게 이제 노동자였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a child laborer. 어릴 때 노동자였던. 네네, 어린 시절에 정말 노동자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했던 것이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 보도가 또 많이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안전한 일터, 이게 노동이 자부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노동자이죠. 네. 적어도 일터에 갔다가 시체로 돌아오지는 말아야죠.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했을 때 제가 연합이나 YTN 가서 얘기했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가족들한테 아빠 다녀올게, 여보 나 다녀올게 하고 나가서 못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지금 일터가 죽음 현장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무슨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것도 억지를 부리더라고. 이거는 여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그 외신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이거 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든지 로이터에서 나오는 보도가 거의 비슷한데, 대한민국이 일터가요, 노동자들이 10만 명 근로자당 3.9명이 사망자가 발생을 한대요. 이게 OECD 평균 2.6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은 훨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10만 명의 근로자당 15.9명, 거의 16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좋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라고 알려진 대한민국이 건설 현장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게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사실 이게 더 뼈아픈 얘기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산업재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사망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실은 탄광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탄광이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탄광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게 건설 현장이죠. 그렇죠. 특히 이게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나 봐요. 그래서 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외국인의 생명이니까 좀 소홀히 다룬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지금 포스코 스테인레스 제조 공장에서 6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이 이제 위중한 상태 이런 보도도 좀 올렸고요. 그러니까 대변인들 뭐 유독가스를 흡입한 뒤 발생했다. 이것도 이제 사건을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쭉쭉 풀어나기도 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최근에 이제 붕괴돼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제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네. 나가지 않았습니까? 9명 노동자들을 덮쳤고 7명이 매몰됐는데 외신에서도 구조대원들이 일주일 넘게 시신을 수습했다. 이런 사고 현장도 이제 덤덤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쭉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달에 그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SPC 그룹의 빵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좀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달에 또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현장에서 다 가서 했던 이재명 대통령 워딩을 또 외신에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는 공장 노동자였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외신에서도 이제 덤덤하게 이렇게 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 흐름을 보면서는 저는 처음에 릅본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제철 공장에서 그러니까 200kg 산업용 프레스 정비 중 갑자기 그 수리를 하다가 정비에 갑자기 깔린 김용호 씨에 대해서 덤덤하게 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르포처럼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중장비가 꺼진 줄 알고 그 김용호 씨는 수리를 했다. 그래서 김용호 씨 워딩이 여기 들어갑니다. 김용호 씨. 김용호 씨가 그때 당시 사고가 당했을 때 겨우 33살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용호 씨 그때 워딩을 이 로이터에서 그대로 덤덤하게 담았는데 차에 치여 죽은 개구리처럼 몸이 납작해졌어요. 몇 주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라는 워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 노동 현장에서 이렇고 사망률이 이 정도로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노동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뒤에는 이제 정부의 대응, 바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참 뭉클하네요. 33이면요. 조금 전에 나간 우리 강지호 기자가 33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강지호 기자 같은 친구가 일하러 갔다가 프레스에 깔려서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꺼진 줄 알고 했대요, 수리를. 그렇죠. 근데 작동을 해서 그것도 그 사람은 그나마 몸이 개구리처럼 납작해져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주변 사람이 알고 그 기계를 꺼서 목숨을 구한 겁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다행히 천만 다행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그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프레스 산업용 프레스잖아요. 참 이게 말이 프레스지 이게 아찔하거든요. 맞아요. 그 SPC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여기서 그렇죠. 사망 사고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당부가 있은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바꾼 게 뭐냐면은 2교대 맞교대였는데 12시간 맞교대를 이게 3교대로 바꾼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바꿨는데도 그래요. 이게 뭐가 있느냐면 그거는 그 오너라고 하죠. 기업주의 사고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노동자를 부품 취급을 하는 데서는요. 그 어떤 대책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 포스코도 그렇고요. 화력발전소도 그렇고 개 가속 사고가 나느냐. 그거는 거기 같은 경우 전부 다 위험한 일은 다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왜 위험한 일을 외주를 주겠습니까? 위험한 일일수록 자기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외주를 준다는 게 뭐예요? 싸거든. 목숨이 싼 거야. 이런 데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인명을 경시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아니 솔직히 그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갔으면 얼마나 다들 쫄았겠냐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노동 관청에서 이렇게 주시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근본이 안 바뀐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듯이 포스코도 그렇고 여기 SPC도 그렇고 고쳐 쓸 때가 아니야. 없애버려야 돼 그런 거. 그런데 빵 먹지 마요. 여러분 SPC 빵 먹지 마. 파리바게뜨 하고 저 던킨 도너츠 먹지 마요, 여러분. 그런 데서 베스킨 라빈스도 먹지 마. 하여튼 진짜 열받네. 자, 베스킨라빈스한테 찔리네요. 저희 딸내미 베스킨라빈스 좋아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야. 먹지 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 먹어야 돼요. 그런 기업은 망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 나와요 조금. 망하진 않더라도 이제 불매 운동을 해서 좀 국민이 무서운 줄 알게 한 다음에 완전히 기업이 바뀌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얘네들 어느 정도냐면 네. 뻔뻔스러워.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온대 매출이. 잠시 그럴 뿐이라는 거야. 저 SPC 저 홍보팀 하신 분이 이산진 이분이 중앙대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얼마나 로비한 줄 아세요? 우리 안진건한테 얼마나 로비하고 다닌 줄 아세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민주당 시절에 얼마나 그 줄 내려고 한 줄 아세요? 물론 아무도 연결 안 해줬죠. 그랬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도 안 바뀌어요. 저런 데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 그냥 빵 먹지 말라고. 네. 파리바게뜨 안 한다고. 댓글에 삼립호빵도 먹지 말래요. 기린빵 먹자. 기린빵. 대단하십니다. 예. 이제 외신에서 이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고무장갑과 야구 장갑을 만드는 곳에서 이제 팔을 다쳤던 사람이고 그는 그것을 죽음의 직장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면서 그럼 이재명 정부 그의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되게 짧지만 어떤 조치를 했느냐. 2026년도 노동 안전 예산이 37조 원 규모로 이제 증액을 했다라는 것도 여기 싫고요. 일터 지킴이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조치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일터 지킴이 사업을 이제 신설해서 되고 있다라는 거고 1만 7천 개소의 영세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예산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 직장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37조 원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외신에서도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큰 거는 기업이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기업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벌금으로 부과한다. 아유, 그 정도 해야 기업의 돼요. 영업이익의 5%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센 그런데 겁니다. 기업이 연간 3명, 30명도 아니야.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기록이 될 경우에는 SPC 이제 그때 큰일 났네. 네. 연가 3명입니다. 절대로 사망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산업재해 조치 전담 팀을 구성을 해서 수시로 거기를 이제 살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지만 로이터 외신 통신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행정부에서 죽음의 직장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 가서 저거 일하러 갔는데 돈 벌러 갔는데 시체가 돼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고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국힘당 쪽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 사람이 죽어 나오는 기업이 기업입니까? 거기는 기업이 아니고요. 거기는 푸주간입니다. 거기는 도살장이에요. 사람을 도살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무슨 기업이야.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로이터에서도 다른 그 밑에 소제목으로 포퓰리즘적 조치라고
라는 것을 하나 소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평가들이 이제 의견을 거기 담는데요. 일부 이제 비평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의 워딩을 넣습니다. 정진우 교수가 뭐라고 했냐? 로이터에서 직접 실은 겁니다. 이 대통령이 기업들이 결코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속 압박한다면 기업들은 그저 그렇게 하는 척만 할 수도 있다. 라는 워딩을 여기다 넣습니다. 없는 기준이라고 네. 했나요? 왜 충족할 수 없는 기준입니까? 아니 그 기업이 연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연간 3명 이상 노동자가 발생을 하면은 기업의 최대, 그 기업의 이익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기업이 왜 충족 못하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네요. 저도 이해가 안 네. 돼요. 그러니까 이 로이터스도 이게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포퓰리즘적 조치라고 그 소제목에서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의 워딩을 넣습니다. 안전공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 교수 때려잡으러 가야겠다. 서울과학기술대학이면 저희 근처거든요. 옛날에 서울개방대학인가 그랬죠. 서울산업대학인가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저기 멱살이라도 좀 잡고 패대기라도 쳐야 될 것 같아. 네 아들이, 네 형제가 그렇게 죽어간데도 그딴 소리 할 거냐. 기업이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 죽는데 기업이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기업은 없어져야지. 그럼요. 맞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사람을 맨날 갈아넣게? 아니 산업재 조사팀 전담팀을 구성해서 산업재해가 기업에서 발생을 하는지 수시로 이제 이거를 감독하는 거예요. 정부에서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지킴이를 신설해서 이렇게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거 기업이 충족을 못 하나요?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그걸 왜 못해요? 나 그걸로 이해 못.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교수들부터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이 새끼들은 전부 다 기업들한테 돈 처먹는 새끼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교수라고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고가 되는 겁니다. 저기 그 서울산업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 산업기술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거기 국립대학이거든요. 저 국립대학의 교수가 그딴 소리를 하면은 그 징계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딴 게 이런 맞아요. 게 이게 교수야? 이것도 외신에서도 저는 이 외신의 흐름에서도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넣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평가들이 한국 대통령이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아니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평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참. 아니 무슨 대중의 이익을, 그럼 대중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익입니다. 갑자기 국민을 대중으로 바꿔치기 해놓고서는 아니, 근데 이걸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이 죽지 않도록 정부가 앞서서 좀 해달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 본인이 산업재해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예, 참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말을 좀 그 외에 다른 말을 하기가 그래서 그 밑에 어렵네요. 외신이 로이터가 어떻게 흐름을 잡냐면 철도 운영자 출신이자 노동운동가인 김영우 노동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는 국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희생자를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무슨 정치적인 쇼라고 막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이거는 뭐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가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정치적인 쇼도 일시적인 것도 전혀 아닙니다. 라는 워딩을 굳이 넣습니다. 로이터 외신에서. 한국에서 산업재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청업체 체인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아우 정확하게. 네. 아니 이게 더 이상 우리 군더더기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노동자 출신인 철도 운영자 출신이자 노동자 출신인 거죠. 그리고 노동 운동가인 김영훈 장관이 했던 얘기를 더 이상 우리가 군더더기 붙일 필요도 없이 여기에 워딩을 그대로 바로 그 밑에다가 넣었습니다. 네. 뭐 덜 말 있겠습니까? 아, 참
아니, 저는 이 산업재 이쪽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산업재해 하면 이제 좀 멀리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산업재해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누굴 꼽냐면 사실은 고 최동원 선수를 꼽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그 팔에 성한대가 없었어요. 여기 등부터 이 팔꿈치까지 성한대가 없어요. 최동호 선수가 누구예요? 야구 선수입니다. 아, 우리 예기영 대변인 모르시는구나. 네. 이제 선동열보다 조금 선동열은 압니다. 예, 선동열의 한 4년 선배예요. 아. 선동열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어. 그러니까 선동열이 국가대표팀 막내였을 때 네네. 국가대표팀 왕고참이었던 사람이 선동열이었습니다. 최동원이었습니다. 최동원인가요? 예, 최동원. 네네. 롯데자이언츠가 딱 2번 우승을 하는데 첫 번째 우승이 최동원이었죠. 그리고 최동원을 내쫓죠. 그리고 그 뒤로 영원히 우승을 못합니다. 이걸 보고 최동원의 저주라고도 하죠. 예, 부산, 예. 이경님 실망. 아니 제가 나이가 어린 겁니다. 제가 근데 80년, 최동원을 모르냐고. 저 80년생이에요. 모를 수 최동원이 있어요. 하나에 있었어, 마지막에. 저 80년생이에요. 아니, 그 최동원이 마지막에 하나에 있었는데. 저 하나 중학교 1학년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최동원이 선수로 뜰 때가 아니잖아요. 감독으로 뛸 때였죠. 그러니까요. 선수 이군 아니잖아요. 감독이었죠. 예, 예. 아, 제가 늙어 보여도 저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장영지 기자님과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년 가까이 차이 나요. 예. 자, 근데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늙어 보이나 약간 어렸다. 네, 최동원 선수가 지금 말하자면 선수 노조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롯데에서 쫓겨납니다. 아, 그래서 하나 가신 거예요? 예. 하나 화이팅! 아니, 삼성을 거쳐서 하나로 갑니다. 아, 무조건 하나 화이팅. 그런데 마지막까지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산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는데 프랜차이즈 스타를 롯데가 팔아먹었다고 삼성에. 최동원 77학번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80년생이고요. 모르는 게 당연하네. 아, 진짜. 네. 92년에 뭐 하셨어요, 근데? 네? 92년에 저 초등학생이었죠. 아, 초등학생이었구나. 예, 그때 롯데를 우승으로 아, 이끌었던 저는 그때 사람이죠. 저는 그때 야구 몰랐어요. 예, 2000년대까지 하나 코치로 뛰었어요. 2010년까지. 저는 그때 달려라 하니 보고 있었어요. 달려라. 저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죠? 네. 아니요, 저 그리고 하나 좋아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네, 아무튼 말씀 쭉 네.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 최동원 선수 같은 사람이 근데 최동원만 그런 게 아니라 선동열도 마찬가지예요. 선동열 선수도 온몸이 상처 투성이입니다. 온몸이 수술한 자국이야. 그런 사람 그렇게 했는데 예, 내쫓은 거죠 사실상. 그리고 결국에 그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최동원 선수가. 아니 그렇잖아. 네. 예를 들어서 그 이경 대변인이 만약에 어떤 큰 기업이 있어요. 네. 그 기업을 성공할 수 있게끔 큰 기업이 될 수 있게끔 되게 엄청난 노력을 했어. 네. 근데 그 기업 오너가 좀 기분 나쁘다고 이경 대변인 쫓아낸 거야.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뒤로는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속에 울분이 안 차겠습니까? 찰 거 아니에요. 그죠? 차죠. 예. 더군다나 최동원은 우리나라 최고 선수였어요. 그 우리나라가 그 세계 선수권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이 최동원, 2번이 선동열. 아, 예. 대단한 선수셨군요. 네. 오호. 박찬호가 아마 그 태어났다면 옛날에 태어났다면 최동원 같은 대우였을 거예요. 자, 최동원이 지금 태어났다면 박찬호 같은 대우를 받았을 선동열 겁니다. 박찬호는 알죠. 네. 네. 그 정도의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를 맨 처음 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침 흘렸던 사람이 사실은 최동원이었죠. 아. 군대 문제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아, 네. 하여튼 그 사람이 사실은 실은 그 사람이 결국 돌아가시고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게 된 게 사실은 산업재해입니다. 그게. 아, 그래요? 예. 계속 이렇게 최동원 선수가 어떤 게 유명하냐면 네.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에서 네. 5번 던져서 4승을 합니다. 혼자서. 자,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아, 댓글이 너무 재밌어서. 예.
죄송해요. 제가 말씀 보시면 중에 자꾸 나 댓글만 보고 있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7승 3 아니 그러니까 실전 4선승 되잖아요. 4번을 이기면은 게임 끝난다고. 근데 그 4번을 다 누가 이겼느냐? 최동원이 이기잖아요. 아, 장영지 기자님이 더 젊어 보인다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에이. 여러분 그렇죠? 제가 누나처럼 보이죠? 상관없어요. 뭐. 아니요, 누나 아니에요. 오빠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제가 애견남이고요. 이분이 테토녀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왜 그러세요? 아, 장영지 기자님,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아, 아무튼. 네, 지금 아니, 지금 우리 되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애견남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 이경 오빠, 예, 이경 오빠. 네. 나 들켰어. 아무튼 뭐야, 나 여기 진짜 장윤진 TV 댓글이 가장 행복해서 내가 지금 꾸준히 출연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오빠 네, 돼버렸어. 이경 오빠까지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산재 사망이 이렇게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신에서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뭐였냐면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딴지 거는 놈들이 있었지만 그 딴지의 노동부 장관의 워딩으로 그걸 딱 막았다. 근데 다만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대통령이 된 기간이 아직은 짧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 외신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근데 사망자 수가 아직까지 감소하는 게 아직은 뚜렷지 그렇죠. 않다라는 아직은, 것은 않다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제 밖에 위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이 이제 노동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되는 것을 아마 그 기대하는 마무리가 아닌가. 좀 제가 희망차게 한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네. 자, 안진현님 역시 이경 대변인 최고 팬이세요. 이경 대변인한테 엉기지 말기를이라고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백두초이님께서는 출연하지 말래요. 여기 출연이 많이 줘요. 네. 크림수왕님께서 크크크 오빠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자꾸 저한테 테토여가 아니고 너는 테토다. 근데 결국 아니다. 그냥 남자다 막 계속 이러시니까 아니에요. 저 오늘 원피스 입고 왔어요. 네, 이경 대변인. 아 자꾸 남자라고 해가지고 원피스 한번 입어봤죠. 네. 입지도 않은 거 한번 쨍겨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뭐 있지 않아요?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아무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노동자 출신이었고 이 노동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했고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망 수가 감소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마무리까지 외신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대를 하는 외신도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재명의 행정부가 행정을 제대로 해서 달라지는 것을 좀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외신에서 대한민국의 이 노동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이재명 행정부가 이렇게 한다. 이거 보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외신에서도 이걸 보도하는 걸 보고, 지금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매우 주시하고 있구나. 현재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국뽕이 좀 차올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갑자기 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요. 왜 슬프게 또 왜 그러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의원일 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오공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네. 오공 청문회 이제 그렇죠. 그 전두환한테 돈을 갖다 바친, 아니 그때 빵 뜨셨잖아요. 네, 일회재단에 돈을 갖다 바친 기업주들이 줄줄줄줄 와가지고 증인이 되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기업, 그 대기업 총수들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똑바로 대답을 하라. 그럼 기업 총수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거만하기 짝이 없거든요.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 회사에서 증인한테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은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을 주네, 2,000만 원을 주네. 그 보상금 가지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권력자들한테는 수억을 갖다 바쳤는데 그거 또 그게 제대로 된 거 맞냐고. 그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이냐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당신 자녀들을 거기다 갖다서 일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냐? 35년 전입니다. 맞아요. 제가 17살 때였거든요. 제가 그 발언을 보고 다들 와 멋있다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전 가끔 우울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 저기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봅니다. 뭐 보세요 그래서. 그런 발언했던 것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봉하마을에서 막 이렇게 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간혹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되게 우울할 때 있거든요. 그거 보세요 울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울죠. 근데 자이통님이 누가 이경 보고 감자래 그래도 저 감자같이 생겼어요. 예? 감자요? 모르겠어요? 감자라고는 안 했습니다. 몰라 누가 이경 보고 감자래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네, 정두섭님께서 최동훈이 독립운동했냐 모르면 어때라고 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어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0분이네요. 참 저는 행복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대한민국 외신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